혹시 몸속에 뭔가 움직이는 거 느끼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초음파상으로 볼 수 있는 자궁 내의 우리 아기의 변화와 엄마의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실제 태어날 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궁 속 태아의 행동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아는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발로 차고 손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활동적인 태아는 1분에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움직임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움직여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도 합니다. 엄마가 느끼는 태동, 즉 태아의 움직임은 태아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태아의 움직임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기침해 보실까요? 엄마가 기침을 하면요, 태아가 엄마의 자극에 반응을 보여서 뱃속에서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어때요? 지금 태아가 움직이고 있나요? 엄마의 움직임에 답을 잘하는 아기이네요. 태아의 움직임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태아들은 다른 태아들보다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주 적게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태아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신호는 감각의 작용 또는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자궁 안에는 볼 것은 없어요. 하지만 풍부한 소리가 있지요. 태아는 엄마의 심장 박동과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요, 엄마의 말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되겠지만요. 엄마의 목소리는 있는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지요. 소리는 태아의 심장 박동에 매우 놀랄 만큼 영향을 줍니다. 음악 소리에 따라 태아의 심장 박동의 횟수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24주부터는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아는 맛도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태아는 양수를 삼킬 때 다양한 맛에 반응을 보이며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빛에 대한 반응도 있답니다. 엄마의 배 위에 강한 빛을 비치면 심장 박동이 쿵쿵쿵쿵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태아의 손은 부지런히 수화를 하듯이 막 움직입니다. 신체 다른 기관들과 협응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아의 감각 경험은 그 효과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지금부터는 임신의 시기별로 엄마의 변화와 자궁 내 태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3, 4개월까지인데요. 한 달 내내 한 가지 음식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힘드시죠? 엄마가 먹는 음식이 태아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시기는 아니랍니다. 태아의 크기는요, 땅콩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임신 4개월까지 엄마가 잘 먹지 못해도 괜찮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엄마가 힘드시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기도 하시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활동하시고요.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한다고 집에만 계시거나 또는 하던 일을 멈추시는 건 안 됩니다. 임신 초기 태아는 약 8주가 넘으면 자궁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크기는 약 2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주경에는요, 손가락이 생기기도 시작하는데요. 이 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물갈기처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10에서 12주 정도 사이에는 장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까 붙어있던 손가락이 하나하나 분리되기도 합니다. 또 눈꺼풀은 만들어지지만 아직은 이렇게 꼭 붙어 있답니다. 임신 초기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태아의 중요한 장기가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약은 절대로 아시죠? 불가피하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너무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임신 초기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8개월까지가 임신 중기입니다. 4, 5개월쯤 되는 엄마는 호르몬의 변화로 약간의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겨드랑이나 피부 안쪽이
거무스러해지기도 하고요. 또 얼굴에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출산 후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마세요. 임신 중기에는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점점 몸에 끼는 옷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입맛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평상시와는 다른 음식, 또 평상시와는 다르게 많은 양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태동이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눈썹과 머리털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두터운 지방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방층의 태아 지방은 오랜 시간 양수에 담겨져 있는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불어 피하 지방의 축적으로 태아의 체중도 증가하게 되고요. 당연히 엄마의 체중도 증가하게 되지요. 임신 중기에는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더 영양에 신경을 쓰세요. 양보다는 질인 거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도 되지만 수영이나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 추천합니다. 태아는 자궁 내에서 1리터 정도의 양수를 삼키고 소변으로 다시 배출합니다. 양수에는 태아로부터 떨어져 나온 피부세포 등이 떠다니다가 태아는 다시 이것을 삼키고 장에서 태변을 만들어냅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네,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임신 6개월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으로 힘들어서 여행을 못하고 임신 말기에는 배가 무거워져서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은 여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가장 좋은 시기로 여행을 추천합니다. 25주가 되면 태아는 손가락으로 주먹을 쥐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는 양수 안에서 눈을 꺼벅꺼벅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기도 하지요. 혹시 이 시기에 만약에입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태아의 생존 확률은 85% 정도입니다. 엄마는 점점 커진 자궁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확장된 자궁이 횡격막을 밀어내 호흡이 짧아져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7, 8개월 된 태아는 세상에 나올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손가락 빠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의 하품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에 대한 반응도 하고 냄새도 맡을 수 있으며 점점 많은 지방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몸무게는 늘어나겠지요. 9개월부터는 임신 말기입니다. 숨이 차고 변비가 생기고 잠자리가 불편해 자꾸 깨기 때문에 피곤하여 다리가 붓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태아는 다른 신체 기능이 자궁 밖에서 살 정도로 충분히 발달한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가 남산만하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근데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식후 2시간 정도에는 눕기보다는 앉아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체중이 늘기도 하고요. 피부가 늘어나면서 살이 트기도 하죠. 또 조금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만날 우리 아이기를 위해 조금만 참아주세요. 9개월이 지난 후에는 태아도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출생을 스스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10개월쯤 엄마는 매주 진찰을 받아야 하지만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아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정일보다 한두 주 늦게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뇌와 신경계가 계속 발달하고 있으며 우리 아기가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탄생을 기다리며 보호자는 항상 긴급 연락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순간이라도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아기를 위한 태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